이제는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특이점 이슈는요. 노란봉투법이 불씨를 되살린 로봇 GTC 2026까지 더 갈까입니다. 오늘부터 노란봉투법이 시행됐죠. 이 노사 간의 교섭 문화 정착계기가 될 수 있을지 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첫날부터 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고 예시장에서는 로봇주들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요, 이 자동화 로봇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과는 또 반대로 시장에서는 이 노조, 노동자의 교섭권이 강화되면서 애초에 뭐 로봇 도입 자체가 막힐 수도 있다라는 좀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로봇주 투자 어떡하나요, 박재순 대표님? 일단은 노란봉투법은 사실 이 노조와의 관계들 때문에 사실 이게 지금 호재로 봐야 되는 거냐, 악재로 봐야 되는 거냐라고 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런 노란봉투뿐만이 아니라 지금 로봇의 어떤 시장 성장은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로봇 쪽으로 계속 자동화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로봇 자체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사실 산업용 로봇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공장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실생활에도 적용되는 로봇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는 산업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조명을 받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다만 이제 로봇 테마가 시대할 때는 확실히 실적적인 부분들에서 좀 약간 소외되고 있는 기업들이 주가까지도 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기술력, 그리고 납품 이력들이 있는 기업들, 그리고 실적이 최근에 이왕이면은 분기 실적이라든지 연간 실적이 회복세를 보이거나 또는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ETF가 또 만들어지면서 로봇 쪽으로도 상당히 많은 비중이 좀 들어왔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일단 이 액티브 ETF 관련해서 수급적인 그런 기대감도 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좀 본다라고 하면 로봇주도 최근에 조금 이제 조정을 좀 받았었잖아요. 아무래도 지수 자체가 조금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좀 반등이 나오는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중에 개인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조건들을 좀 충족하고 있는 기업은 SPG라고 생각하는데, SPG는 아시겠지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로봇주 말씀드리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감속기라든지 액추에이터 관련해서 기술력을 이미 갖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쪽으로 이미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력을 이미 인정을 받은 기업이다라는 점, 그런 점이 가장 큰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올해 영업이익이 본격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대비했을 때 한 50% 이상 급증까지도 바라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적에 대한 성장 기대감까지도 확보를 하는 기업이어서, 그렇다면 일단 전고점 이상까지는 봐야겠죠. 그래서 16만 원 정도까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로보티즈도 지금 이제 반등이 좀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한 35만 원 전까지, 한 전고점까지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액추에이터를 만들고 있는데 로봇의 손가락 관련해서 최근에 신제품을 공개를 했었죠. 상당히 기술력을 인정을 많이 받은 그런 상태이고, 이제 적용 범위가 넓어질 걸로 예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용화 이후에 좀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5년도에 역시나 이 회사도 실적이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기술력도 있지만 실적이 확실하게 개선되고 있는 것들이 보이는 종목들, 그 안에서도 기술적인 지지선이 무너지지 않고 반등하고 있는 최익 구간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술적인 부담이 적은 종목들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보티즈는 한 4만 원 정도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 안에서도 뭐 SPG나 로보티즈 좀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로 선별해서 보는 게 좋겠다라는 좀 전략 주셨네요. 근데 로봇 하면 사실 현대차 이야기도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오늘 보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이 본격화되고 있고 이 지분 승계를 위해서는 뭐 가치를 점점 더 높여야 되는 게 또 숙명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 흔들릴 때 또 이 정체성에 좀 위기를 겪었던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반도체보다는 약간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송율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로봇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앞전에는 소프트웨어 중심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양산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봇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고평가 논란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모멘텀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로봇 수요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인해서 지금 로봇 수요는 끊임없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같은 경우는 전망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 중심에 현대차가 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사실 반영이 됐죠. 반영이 되면서 최근에 한번 슈팅이 나오기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게 거래량이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차트에 선반영이 된 부분이 있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장에 대한 일정이 가시화가 되면서 다시 한번 기대감은 더해질 수가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현대차를 우리가 로보틱스 상장 모멘텀만으로 접근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사실 최근에 좀 많이 슈팅이 나왔습니다. 슈팅 많이 나오고 고점에서 약간 거래량이 급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지금 시점에서는 들어가기에는 저는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 지금 신규로 진입 고려하신 분들은 약간은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로봇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엔비디아 GTC 일정도 있고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남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점에 있는 로봇주 같은 경우는 저는 어느 정도 분할 매수가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약간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제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약간 고평가 논란도 있었는데 지금 자리가 그렇게 나쁜 자리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주가가 7만 원대, 9만 원대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지지받고 거래량만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전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의미 있는 가격대, 그러니까 저항 매물대죠. 11만 원대까지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로봇주를 내가 갖고 싶다 하신 분들은 중소형주보다는 실적 가시성이 명확한 대형주 중심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봇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은데 상대적으로 괜찮은 종목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별적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이제 박지순 대표님 말씀해 주셨던 감속기 이런 종목도 좋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 위주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뭐 로보티즈나 SPG보다 아래로 봐야 되나요? 라는 좀 댓글이 올라와 있기도 했는데요. 아래로 보기보다는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그 전보다는 살짝 줄었기 때문에 매매하기 적절한 시점은 아니다라고 좀 설명해 주셨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박철순 대표님께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내일 인터배터리 또 행사 있잖아요. 근데 모멘텀이 이 상승장 때는 참 좋았던 것 같은데 이게 변동성 장세에 오면서 모멘텀이 좀 약해진 것 같아요. 2차전지 관련주들은 어떻게 좀 매매를 해야 될까요? 뭐 2차전지가 오늘 뭐 시장에서 나쁘진 않았죠. 뭐 전반적으로 잘 올랐고 오늘 뭐 삼성 SDI도 한 4%대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었고 에코프로빔이랑 에코프로는 좀 아쉬웠습니다. 강하게 출발했다가 좀 장 막판 들어서 조금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 일단 인터배터리 자체만으로 저는 뭐 기대감을 많이 갖고 베팅을 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일단 과거에도 인터배터리 때 주가가 뭐 그렇게 의미 있는 상승으로 이어진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그거보다는 일단 2차전지 내에서도 선별적인 투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시나 지금 지수가 얼마 전까지 강세장이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수급적인 부분들을 더 강조를 해서 베팅할 종목들을 찾을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지금 변동성이 아직 끝나지 않은 장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금 실적이라든지 단기 실적이 안 나오더라도 중장기 실적이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확실한 종목들을 위주로 대응하셔야지 지금 기술적으로 혹시라도 매수 타이밍이 좀 어긋나서 손실을 갔을 때 버티기가 좀 힘든 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적인 부분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구조적으로 조금 기대감이 있는 것들은 유럽 같은 경우가 지난주에도 언급드렸지만 유럽 산업 가속화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뭐 지금 유럽 쪽에서 생산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가 사실 가장 시장 점유율이 높거든요. 배터리 소재라든지 이쪽에서. 근데 중국은 사실 유럽 쪽에 소재 공장을 갖고 있지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감이 있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여러 기업들, 여러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있기 때문에 LFP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수주가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언급드렸던 종목이죠. LFP 배터리 양극재를 가장 먼저 생산할 수 있는 LNF 같은 경우는 지금도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에서 매수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LNF를 일단 탑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중소형도 좋지만 그래도 LNF가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고 좀 얘기해 주셨네요. 송일 전문가님께도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까 코스닥보다는 코스피로 이제 다시 시장 분위기가 옮겨갔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보다는 뭐 LG 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 쪽이 더 좋을까요? 예, 저는 중장기적 성장 모멘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셀 3사가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안 좋을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은 본격적으로 우리가 기대를 볼 수 있는 거는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바닥을 확인하는 구간이고요. 하반기는 실적을 확인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본격적인 추세 상승은 내년 상반기쯤 예상이 된다 했는데 하반기부터 ESS 모멘텀이 강하게 반영이 됩니다. 지금 시점은 아직까지도 전기차 캐즘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악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제 LG 엔솔 같은 경우도 1월 말쯤에는 대량 거래가 한번 터졌습니다.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윗꼬리가 달리면서 다시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까지 업황이 부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두울 때 살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ESS 좋고 로봇 드론 모멘텀 좋은데 이거는 약간 중장기적 테마로 보셔야 돼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업황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는 셀 3사가 저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ESS 모멘텀 본격적으로 실적으로 연결되는 게 하반기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펀더멘털 개선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한 업종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는 좀 단단한 종목을 보는 게 좋겠다는 전략 주셨습니다.